사육사님 왔다고 벌레 친구가 왔네요. 안녕. 반가워. 난 송바우라고 해. 너 벌레바우구나. 벌레바우. 잘 가. 방송 괴물이 나타났다. 방송 괴물이 나타났어. 사육사님도 다 받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니다 아직 싶으면. 그 선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진짜요? 뭐든 다 바꿔보시는군요. 아유 따뜻하시네.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철학 뒷담화와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드림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저희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야외 출장을 왔습니다. 눈치채신 분들 꽤 많으시겠지만 이곳은 바로 용인입니다. 자, 제가 왜 용인까지 출장을 왔느냐? 아, 오늘 나오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사육사로 뽑힌 이유는 바로 외모 때문이다. 내 외모, 내 외모, 내 외모, 내 외모가 최고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판다월드의 이정재, 바오패밀리 송영관 사육사님, 우와! 오, 런웨이 느낌인데요? 자, 꾼이 나타났다, 꾼이 나타났어. 드디어 만나겠네요. 이렇게. 겹치기 촬영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인사 같이 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판다 왔어.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판다 왔어. 여러분들 잘했어요. 태호TV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판다 왔송도요. 아유, 입장부터 남다르시군요. 자, 아. 우리 사육사님하고 토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음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와, 수정거를 대박. 좋아하신다기에 쌍화탕도 좋아하신다기에 맞아요. 세트를 위해서 저는 식혜를 한번 꺼내볼까요? 우리 이거 다 먹을 때까지 톡하는 거예요. 진짜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도 퇴근하시고 네, 맞아요. 그렇죠. 저도 퇴근이지만 지금 사실은 여기가 이제 바오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바오들이 분명히 퇴근을 하고 진행을 하니까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참 예쁘게 잘해주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참 예쁘게 하시고 겸손은 그렇게 많이 없으시는 정확하시네요. 밸런스 좋은 밸런스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요즘에 SNS에도 계속 이게 알고리즘이 뜨는 게 쌍둥바오들 퇴근길이 엄청 화제잖아요. 맞아요. 그 퇴근 시간이 되면 이 친구들이 벌써 그 분위기를 알거든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걔네가 그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닐 텐데 눈치가 빠른가? 뭐지?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동물들이 감각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알고 저나 강바오님이 항상 조금 릴렉스하게 우유를 먼저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춰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게 순서가 있으니까. 네, 순서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유를 먹고 가야지 하는 눈빛도 보이고요. 우유를 먹고 나서의 이제 슬슬 긴장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람객들이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내하는 사육사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멘트를 하거든요. 이제 1분 남으셨어요. 우리 쌍둥이들 보는 시간 조금씩 아래로 이동해 주세요. 이런 안내 멘트를 하는데 그걸 들어도 달라져요. 저 소리가 들리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끌어안기 시작을 할 텐데 이걸 알거든요. 그럼 그거에 이제 도망만 가기 시작을 해요. 이 안에서 이동해 주세요. 이동하겠습니다. 멈추죠. 바로 이동. 아니 그러면은 바오 친구들이 성바오님하고 강바오님도 구별해요? 구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보이는 어부마나무에서 위에서 자고 있으면 강바오님은 좀 많이 찾아가서 입안에 좋아하는 먹이, 간식 조각을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스타일의 면에서는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요. 내려와, 네가 내려와야 내가 줄 수 있어. 약간 강하게 키웠네. 제 목소리를 어느 날 출근해서 듣고 하면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강바오님이 나오신 날은 조금 더 버텨서 그런 거.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영리하다. 네, 영리한. 특히 푸바오는 더 구별을 했던 것 같긴 해요. 퇴근하자. 할 거지? 준비됐어? 동물들 보면 너무 신기할 때가 많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랑 오랜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배우는 부분도 많죠. 아이바오가 육아하는 것만 봐도 사람으로서 배우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보면서도 이거는 계속 눈물 버튼이었던 게 아이바오가 그 한 자리에서 꿈쩍도 않고 계속 맞아요. 그 앉으면 그거 보면 자기 완전히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을 견디고 자기보다 더 중요한 생명체에게 오롯이 정성을 쏟는 거 보면 그래서 사육사일이 참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계속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많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유들을 자꾸 던져주니까. 지금 몇 년 차 하셔요? 사육사 저는 생활하신 지? 2003년에 시작을 해서요. 22년 차 정도 되긴 했네요. 22년 차요? 더 늙어 보이죠? 네. 출근은 매일 이렇게 이 시간쯤. 네네네. 요 시간쯤. 푸바오랑 루이바오, 후이바오 태어날 때는 뭐 출퇴근 개념보다는 거의 상주하기도 하고 신생아 때는 야간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근데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기 판다 이렇게 만나러 밤에 또 나오면 그게 또 이제 힐링이 되고 하니까 즐겁게 나올 수 있죠. 오늘 우리 후이는 어떨 것 같아요? 하루 쉬었거든요. 네. 육안으로 딱 하루만 안 보고 봐도 또 컸네 이렇게 느껴질 거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돼요. 이게 또 얼마나 컸을까 하루 만에. 지금 루이하고 후이는 몇 킬로 정도 됐어요? 꽤 컸던데. 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요. 24kg 정도 될까요? 둘 다. 24kg. 둘이 이렇게 이제 조금 편차가 있기는 한데 후이가 둘이 더 그냥 튼튼하던데. 저는 그걸 밝히고 싶진 않고요. 한 친구가 삐질까봐. 아, 그래서 둘이 평균점을 가운데를 잡으면 정상 범위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후바오 언니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후방 언니 너무 월등했어. 워낙 뚱빵했죠. 맞아요. 아니 그 뚱빵이란 말도 사육수님이 맞아요. 붙여주신 거라면서 자라면서 그 체중이 거의 그 또래 아이들의 탑을 찍는 아이였어요. 월반이네 네. 월반. 이 배 어떻게 할 거야 배? 아이고 배가 이런 용도로 쓰이는군요. 대나무 먹고 난 껍질들을 쌓아놓는 곳. 그래서 뚱뚱하다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뚱뚱한 판다 이런 얘기를 못 듣게 해주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좀 뚱빵이라 귀엽게 표현을 하고 얼른 막 이게 제가 커뮤니티에 글 쓰는 데다가 정의를 내려줬었죠. 이게 뚱빵이란 단어는 체내에 과도하게 행복이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뚱빵이에요. 그게 좋더라고요. 뚱뚱하다는 소리를 안 듣잖아요. 아니 그러면 푸바오는 안아서 퇴근하셨던 네네. 거는 이제 몇 킬로까지는 안아서 왜냐면 꽤 무겁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55kg까지 그러긴 했더라고요. 55킬로까지. 체력적으로 사실 힘들고 무겁은 건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건 그 순간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행복하고. 이렇게 네. 맞붙이고 교감하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허락해줬다고 표현하거든요. 푸바오가? 아이바오가. 아, 아이바오가 유일하게 그 하루 중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를 믿고 먼저 들어가고. 그러면은 혹시 댁에서 와이프분 안을 때도 장인어른께 허락받고 아니요. 않습니다. 그 친구는 그러지 않죠. 이미 사인을 하신 거죠. 그치. 와이프도 좀 많이 안아주세요. 그럼요.
사람도. 제가 좀 장난기가 많은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푸바오 많이 보셨잖아요. 막 스킨십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막 치대고 그런 스타일. 오, 진짜? 네, 그래서 진짜로 딸 아이는 아 그만 좀 해 뭐 이런 정도. 어머나, 어머나. 사랑이 가득한 집이네. 원래 이제 되게 얘기를 좀 많이 안 하시죠? 그쵸. 어디서 하게 될 경우가 없긴 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요? 맞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어색하고는. 이따가 그 본격적으로 그 가정 토크가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챕터가 몇 개가 있는데 이따가 가정 토크로 들어가면 아주 깊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술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루이 후이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쌍둥이들 성향은 어때요? 루이바오는 좀 침착하고 신중하고 조금 내성적이고 겁도 좀 있고 소심하고. 근데 루이바오는 사실은 푸바오를 좀 많이 떠오르게 해요. 저희들을 바라보는 눈빛이나 스킨십을 하면서 교감을 할 때 많이 떠올라요. 반대로 후이가 더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고집도 좀 있고 그런 성격인데 후이바오는 사실은 지금까지 처음 겪어보는 성격의 판다기는 하거든요. 왜요? 이 친구가 어떤 느낌에서요? 막 적극적이고 저한테 지고 싶어 하지 않고 후이바오가 급한다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겪어보는 성향의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팬분들도 처음 보는 모습의 장면에 이렇게 일단 제가 들어갔을 때 저한테 달려오는 친구면 급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급한다. 그렇게 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던지고 잘했네. 그 사육사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어요? 그 사육,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 사육사는 들어봤는데 아직 누군지 밝혀지를 못했어요. 누구지? 그냥 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 너는 걱정 마라. 안 돼, 내가 오빠. 못 내려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약간 그 이런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속된 말로 좀, 그러니까 뻔뻔하다 이거는 선천적인 거예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바뀌신 거예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판다 가족들 성격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하루를 딱 그 판다의 시선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 어떤 판다 몸으로 쏙 들어가서 하루를 살고 싶으세요? 지금 바오들 중에요. 푸바오요. 푸바오. 지금은 중국에 있으니까 제가 푸바오의 하루를 대신 이렇게 살아보면 이렇게 다시 그 유체이탈처럼 나올 때 푸바오한테 또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푸바오가 지금 중국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도 나한테 내가 얘기해주지 않지만 내가 그걸 대리 체험도 해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푸바오가 돼보고 싶습니다. 푸바오 꿈에 나온 적 있어요? 아직이요. 아니 요즘에 진짜 거의 무슨 만능 엔터테이너 약간 이런 느낌처럼 맞아요. 본업인 사육사도 하시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엄청 바쁘게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를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사육사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있고 뭐 편집하는 편집바오님들도 안 보이시는 곳에 더 많고 하니까 그치. 그럴 수 있는 제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럼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지금도 그 송영관 사육사님으로서 저희랑 이제 촬영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수입이라는 것이 있을까? 왜냐면 지금은 퇴근 후잖아요. 철저하게. 네네네. 부수입이 있기는 하죠. 왜냐면 여기 이런 방송에 출연료가 없는 거는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그죠. 출연료도 이렇게 뭐 어떻게 몇 대면 이런 건 아니죠? 엔터처럼. 네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눈빛이 약간 매서워졌는데요? 어디 감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하겠구나 이거 뭐 이런 생각. 그 촬영은 아무래도 이제 뭐 늘상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쳐도 유튜브가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유튜브에 대한 수익도 어떻게 좀 약간 왜냐면 잘 되고 있으면 그 원동력이 있어야지.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하는 취지가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일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사육사로서 내가 담당하는 동물들을 더 빛나게 해주고 특별하게 해주고 하는 그 하나의 채널이니까 그거에 더 의의를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그 진심을 아시니까 맞아요. 보시는 분도 같은 마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돈 얘기로 넘어가면 네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다고 하셨기에 제가 한 번 더 근데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이제 네. 그 돈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들 맞아요. 그리고 취지들, 의미들, 따뜻하죠. 사유들 그런 것들이 가치가 더 많지 맞아요. 않을까요? 그래서 댓글 보면 진짜 힐링처럼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고 다시 돈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튜브 채널도 수익이라는 게 창출이 될 중요하죠. 텐데 중요하죠. 근데 다행히도 시청자분들이 그걸 잘 알아주시니까 아 이게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몰입되고 그러는 거구나. 그걸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눈빛에서 야 그만해 적당해. 이게 느껴졌나요? 와우. 적당히 유퀴즈에서 봤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요. 여기 또 컨셉이 그러면 맞춰야죠. 야생으로 오셨군요. 아 좋습니다. 방송 이런 게 좀 체질이 맞으시죠? 아니요. 저는 아직도 긴장되고 지금 되게 떨리거든요. 심장도 콩깍. 진짜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고 손에 지금 땀도 많이 나고. 너무 건조한데요. 그런가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닦아서 그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에버랜드에 왔을 때도 무대 같은 거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설명을 마이크를 차고서는 해야 되는 건데 너무 힘들었죠. 근데 나름 도전 정신은 있고 전날까지 대본이라고 하잖아요. 멘트 내용을 그치, 달달 외웠는데 딱 올라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만 부르고 안녕 하고서 내려왔거든요. 그냥 아이엠 그라운드네. 네, 그래서 많이 자기소개만 하고 내려. 많이 혼났죠 그때 선배님한테.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계속. 이제 좀 도전하고 이런 걸 깨봐야겠다 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익숙하진 않지만 나중에는 그 설명회나 그 관람객을 통해 막 애니멀 토크 같은 걸 할 때 제가 MC를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같다.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용기를 어떻게든 갖고 인생 살아야겠다 하면 지하철 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그맨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5초 동안 웃겨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예전에. 저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네 뭐라고요? 여기 판다가 2마리 있습니다. 저 그런 거 어떻게 해본 적 하셨어요? 있어요. 어떻게? 나중에 뭐 가정에 그 시간이 있다면 이따가 아 가정 토크에서 네, 해주실 가정 거예요? 토크에서. 아 이거 아주 스킵을 못하게 만드시는군요.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손재주가 좋으시고 막 장난감도 만들어주시고 당근 하나도 그냥 먹이지 않고 꽃 사탕처럼 이렇게 막 막대에 껴가지고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 대나무 헬리콥터 장난감 같은 거 만들어주면 얘네도 막 좋아한다 이런 걸 좀 느끼세요? 그럼요. 일단은 호기심이 왕성해지고 눈빛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물건이니까 그 대나무 모양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대나무 조각을 하나 넣어줬어도 사실은 더 좋아했을 건데 저는 좀 더 빛나게 그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 맞아 난 그 말씀 너무 따뜻했어. 이걸 맞아. 들고 있음으로써 얘를 더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판다가 되는 거죠. 어쩜 그렇게 얘네를 어디까지 잘해주실까가 너무 늘 새로워요. 걱정입니다, 저도. 왜요? 계속 계속 잘해줘. 뭘 새로운 걸 개발해야 돼서 최수정 씨의 고민이래요. 하이라 씨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럼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응. 저도 집사람한테 해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 가정 토크 토크 시간에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어차피 지금 방송쟁이시니까 저 화면 보고 여러분 가정 토크 기다려주세요.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쑥스러운데. 여러분, 가정 토크 시간 기다려주세요. 기가 막히네. 이거 왔을 때 사연사님 왔다고 벌레 친구가 왔네요. 안녕. 반가워. 난 송바우라고 해. 너 벌레바우구나. 잘 가. 방송 괴물이 나타났다. 방송 괴물이 나타났어. 사육사님도 다 받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니다 아직 싶으면. 그 선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 진짜요? 뭐든 다 바꿔보시는군요. 아 따뜻하셔. 아니 사육사 직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올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
푸바오 또 바오들이 쌍둥이도 태어나고 하면서 어떤 가족분들이 오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아이가 사육사님 보고 그리고 우리 판다들 보면서 사육사를 꿈으로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렇게도 오세요? 네, 편지도 많이 받고요. DM으로도 DM 많이 와요? 오시고. 어머. 기분 좋죠. 감동이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육사의 직업으로 시작돼서 맞아요. 너무 스펙트럼이 네. 되게 방대해졌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푸바오가 열어준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사육사로서 내 옆에 있는 야생동물이 주인공이고 나는 얘를 빛나게 해주는 조연 같은 사람이라고만 계속 살았는데 그에 못지않는 조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당황스럽고 어색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알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들의 일과 내가 담당하는 이 친구들의 매력을 책도 출간을 하게 되고 참 행운이죠. 제가 책을 딱 내는 순간 저희 아들과 딸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아빠를 보는 눈빛도 좀 달라지고 맨날 장난만 치던 아빠가 그럼 이렇게 딱 사인해가지고 주셨어요. 줬어요. 먼저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한 권씩 사인해달라고? 자기들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셨겠다. 적어줬던 것 같아요. 딸아이한테 뭐 사랑한다 뭐 아버지로서의 이런 그쵸. 이야기를. 아들한테도 써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책도 내시고 지금도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돌아보시면 중간 점검 느낌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이건 뭐가 있을까요? 다 감사하게 사실은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에버랜드 입사한 게 제일 잘한 거긴 하죠. 에버랜드에서 사실은 바오들도 만나고 이게 시작이니까. 그 전에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그랬으니까 감사하죠. 가족을 이루고. 자, 이제 그 시간이 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가정 토크입니다. 왜냐면 이제 바오 친구들 얘기할 때도 너무 막 생기가 돌지만 눈이 바삭바삭 빛날 때가 와이프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달라지는 그 미묘한 표정 그래요? 변화가 있어요. 사내 연애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만나셨죠? 여기 에버랜드 사육사로 들어왔을 때 아내가 2개월 후배로 들어왔었어요. 2개월 후배? 네. 저희 집사람은 앵무들, 인꼬들. 그 인꼬들도 인꼬를 돌보다가 인꼬 부부가 됐네. 돌보라는 인꼬는 안 돌보고 자기가 인꼬가 됐네. 그때 이제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보자마자 아니면 일하는 모습을. 서로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애인이 있을까?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왜? 그리고 저도 사실은 딱 보고 그렇게 뭐야 저 꼬맹이는 뭐야? 뭐 이런 느낌? 그래도 이제 두 분이 동시에 시작하고 서로 좋아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누구 제가 한 분이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워낙 예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치고 내가 먼저 뭐 그러려고 했던 것 같고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플러팅의 기술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송바오님만의.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뭐요? 이거 정말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뭔데? 저희 집사람이 생일이 만약에 뭐 5월 12일이다. 5월 12일 이야. 그러면은 저녁에 5시 12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하트를 보내줘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게 버릇이 되니까 나중에 어느 때 그냥 우연찮게 시간을 딱 보면 그 시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람에 길들여지듯이. 그럼 그 시간이 되면은 잠깐 기다렸다가 그 시간 딱 맞춰서 하나 보내주고. 이런 게 다 이제 9시 17분이에요. 9시가 늦었잖아요. 혼자 그러면 사랑이 변했구만 2초 정도 변했네. 아직도 그러기는 하거든요. 매번 그러지 못하지만.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우리 감독님 눈빛을 한번 봤는데 그만하라는 조금 무서운 눈빛이어서 더 해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아니요. 약간 그 달달함의 정도가 사카린이셔, 사카린. 그럼 앞으로 저는 사카린 송인가요? 네, 송사카린 씨라고. 아우, 이가 썩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만 듣는데도. 아우, 내일 치과 가야지. 그러면 연애 기간은 몇 년 정도? 한 2년 같이 일하면서 2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집사람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른들 말이 맞는 게 몸이 떨어지면 멀어지니까 그 헤어지는 때 제가
내 이 사람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찾아갔거든요. 근데 집으로 가는 버스에 이렇게 타더라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저도 따라가서 그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나서 버스 앞에 이렇게 앉아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죠. 그랬더니 내리는 문 바로 뒷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둘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얘기를 꺼내볼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거기 승객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뭐라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런.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지하철 그거잖아. 맞아요. 그거 해본 적 있다니까. 그 사연을 얘기하고 사실은 그 여자가 이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서 그랬더니 그 승객이 한 20-30명 됐는데 박수를 또 쳐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웬일이야.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여자들이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거를. 명동역 1번 출구에서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야, 이런. 그래서 제가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드라마다. 그때 집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누군가가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고 했는데 저는 그 표정을 또 봤잖아요. 친구 언니랑 막 이렇게 수다 떨다가 누가 말하니까 한번 딱 보고서는 딱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때 집사람이 제 손을 잡고 내렸는데 손을 딱 놓으면서 그랬거든요. 오빠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돌아설 줄 알았어? 끝났던 거죠 이미. 그런데 헤어지고 1년 헤어져 있다가 나중에 집사람이 저를 찾아오고 둘이 만나고 자연스럽게 찾아온 날 그냥 서로 기다렸던 거 마냥 이제는 결혼해야지 이랬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그러면 이별이란 거를 생각했을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이별을 해야 또 좋은 사랑을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사육사라는 직업이 최근에 이제 푸바오도 그렇고 네네네. 만나자마자 이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론 힘들죠. 부모님하고도 이별을 하거나 뭐 동물하고 이별을 할 때도 사실은 예고 없이 그런 것들을 닥치잖아요. 그리고 후회가 많이 남고. 근데 특히 푸바오는 확실히 예고를 확 예정을 하면서 이걸 시작을 해서 이별의 순간에 후회가 남지 않게 어떻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계속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고 알려준 것 같아서.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자동 검색 같은 게 이미 있더라고요. 네. 송바오 띄고 눈물 띄고 트럭. 봤다는 거죠. 네, 봤어요. 송바오가 트럭에 기대어 오는 거 보셨는지? 제가 차를 타고 아마 성바오가 트럭에 기대서 울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울었다기보다는 비가 와서 젖지 않았을까요? 참 제가 청승맞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그것 때문에 더 그죠. 눈물 났어요. 전 국민이 울었어요. 그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 송바오 작은 할아버지 다시 일어나려면 너무 힘들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러시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행복을 많이 쌓아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또 바오 쌍둥이들도 네. 또 채워지고 네. 또 하실 테니까. 그게 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거잖아요. 싸부자가 머리가 더 커졌네. 하루 안 본 사이에 뭘 그냥 더 커졌네 우리 루이. 응?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날의 슬픔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고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SNS에 진짜 푸바오와 관련된 사진이랑 영상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 영상하고 이 사진 너무 좋아한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와 푸바오와 송바오를 있게 한 그 어부바 장면이 기억에 남긴 하죠. 너무 예뻐. 그 느낌은 저만 알잖아요. 그죠? 업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강바오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감은 저만 알잖아요. 그러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업혔을 때 혹은 안았을 때 얘의 뭐 감정이나 눈빛은 사실은 저희들 뭐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스킨십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저희들만 느끼니까 많이 물어보시죠. 그 촉감이 어때요? 느낌이 어떤 거예요? 근데 설명해 드릴 수는 표현이 있거든요. 안 되지.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신비함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저희만 알 수 있는 그 꿈나무들, 사육사 꿈나무들이 나중에 사육사를 하시면 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송바오님의 그 열성 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스윗이 사람이 되면 송바오다. 저도 아까 사카린이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아니 그 떠도는 미담 중에 어떤 아이가 차 문을 열고 그 6이라고 써있는 풍선이 날아가자 그 차에다 똑같이 생긴 풍선을 딱 매달아 나오고 어머 그 뭐야 그 풍선을 원래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걸 사오신 거예요? 그것도 푸바오가 준 선물이에요. 사실은 푸바오가 300일 되는 날 그때도 이미 많은 팬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300일을 맞춰서 300일 기념 풍선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푸바오한테 줄 수는 없고 항상 보관을 해놓고 있던 건데 마침 오후에 출근하는 날이었고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죠. 분명히 생일 6자를 갖고 있는 생일인 거 풍선인데 생일 풍선인데 그게 날아가면서 아기가 너무 서글프게 울고 부모님들은 어쩔 뻔 아쉬워하고 모르시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장면을 봤는데 일하면서 계속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풍선이 보이니까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죠. 나가는 길에 차가 있다면 걸어주고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러면 차 남바스도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느 차인지는 저 근처에 있었으니까 어떤 차인지는 이제 기억이 났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걸어놓고 혹여나 근데 실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하면은 이제 신뢰가 되지 않게끔 이제 편지도 좀 이렇게 써놓고 그랬죠. 느낌이 송바오님은 그 계속 그 뭐 잔상이 남아서 풍선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지만 뭔가 이야기의 그 느낌상 이게 뭔가 동화 같아서 송바오님이 그 풍선을 잡으려고 가다가 이렇게 날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정처럼 이렇게 날다가 이렇게 정말 여기선 이루어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장바오님 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사실은 제가 날라서 이렇게 해서 딱 짠. 발이 뜬 걸 누가 목격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볼까봐 막. 그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잘 받아주시네. 장바오님은 어떤 선배님이세요? 장바오님요? 옆에 계신데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생각이요? 대화가 즐거운 선배님입니다. 국물 얘기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 그냥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야기가 참 즐거운 또 배울 게 좀 많은 선배님입니다. 어떤 점을 제일 배우고 싶어요? 재치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대화하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배우고 싶어요. 아니 송바오님의 TMI 소식을 제 입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송바오님의 얼굴이 극장에 걸린다면서요? 맞아요. 얘기해주세요. 자랑 좀 해주세요. 맞아요. 이거는 널리 알려주셔야지. 맞아요. 지금 푸바오와의 이야기들을 또 할부지들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와 이제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9월, 10월을 목표로 한 극장 개봉 영화가 지금 그러면 촬영 중이신 거예요? 거의 막바지에 이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금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많은 분들이 사육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 바오 가족을 통해서 또 푸바오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100을 보셨다면 한 120, 150을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겠다. 사전 티켓 판매도 제가 요거는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티켓 판매를 6월 달 정도에 할것 같아요. 곧이네. 그래서 네, 곧이죠. 그래서 채널의 시청자분들에게만 먼저 소식을 드립니다. 자, 화면 보고 독점입니다. 이거 하면서 독점입니다. 여기 살롱드립 독점. 참 잘하셔. 시간 또 해야죠. 참 잘하셔. 자, 그러면 오늘 또 일 끝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소감을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고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계속 에버랜드 오면 또 뵐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에버랜드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 SK라 그 30%인가 할인해줘요? 저는 그것까지도 안 먹어요. 무료. 무료요? 꼭 가는데요? 장바오님 독점으로. 장바오 독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화는 끝이 났고 저희가 원래 그 살롱 네컷을 찍는데 오늘은 저희 출장으로 온 관계로 그 냉장고 안에서 네,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냉장고 안에서 뭐죠? 너무 추운 걸. 협곡가 설치했어. 너무 웃겨. 그러면 귀엽게 요놈들 하나씩 보내야지. 이거 발바닥에 써 있는 거 봐. 루이바오. 너무 귀여워요, 진짜.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뚠뚠뚠뚠뚠. 헤헤, 이봐! 오늘은 박보검을 위한 잔이라고. 너무 떨렸거든요. 왜요? 왜 떨렸어요? 선배님 뵌다고 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어?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다. 근데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선배님. 선배님 예쁘세요. 뭐라고요? 선배님 예쁘시다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었잖아. 여러분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게 테니스 영화예요. 이런 거 하는 거. 고마워. 보검이 너무 고마워. 보검 씨를 그리워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저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서술 올리다니. 더 슬퍼. 마담 선생님께서 나랑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해서 찍어주셨고. 그게 힘들었던 거야. 아우 강보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힘들어서 갈아탄 거야, 선바. 그렇게 아름답진 않네요, 장면이. 마담장을 뺏기다니.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화이팅. 먼저 갈게요. 아니 또 이제 정리하는 거. 삐져서 갈게요. 내가 좀 삐지면 오래 가요. 지금 농담 같잖아요. 진심이거든요.